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진짜 이런 현실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어제 시점으로 400명 가까이 397명이 진단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0여 명이 진단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분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광훈 목사, 혹시 이분 상태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전광훈 목사의 상태는 보건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광훈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폭증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셨고요. 특히 정부가 어떤 것을 조작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통계는 조작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오로지 사랑제일교회 탓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첫 환자가 진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어려운 건가요? 시작이 깜깜이 감염으로 시작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사랑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정당한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상황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파주의 상호 말해도 되죠? 스타벅스? 네. 다 나왔으니까. 저희 취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 에어컨을 켜면 침방울 확산 속도가 4배 빨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신기했던 게 직원분들이 음성이에요. 거기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고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감염이 안 됐어요. 여기서 교훈, 직원들을 보니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제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가 진짜 심각하다라고 인식했던 게 아무래도 올 초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 때 그걸 처음 인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상 그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좀 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환자가 다른 환자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걸 환자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이태원 쿠팡 때보다는 현재가 더 높고요. 신천지 때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 우리가 다행인 건 상황은 조건은 더 안 좋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때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적어도 5일 그리고 크게는 2주 후에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현재 병상은 좀 넉넉한가요? 병상이 지금 당장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용하고 있는 여유병상이 수도권에서 한 1,000몇백 대예요. 일주일 정도 200~300명씩 환자가 발생한다면 금방 동나겠죠. 가장 큰 문제가 중환자 병상이에요. 중환자 병상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실제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통계가 계속 달라요. 심할 때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 계속 연이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서울에 60개 중증환자 병상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직접 파악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13개 뿐입니다. 실은 정부에게 물어봤을 때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이게 특정 병원들의 개인적이라서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절이 필요한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것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최소화시키는, 정말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이 얘기부터입니다. 계속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3단계가 되면 뭐가 어떻게 좀 바뀌길래 이렇게 좀
겁이 나는 건지. 1단계는 그냥 다 알아서 각자 조심하자. 2단계는 오염시설은 중지, 나머지는 알아서 조심하자. 3단계는 뭐냐면 다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스톱.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당장 3단계로 하자. 일단 2주간 3단계를 하면 확진자는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자. 그런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3단계, 락다운을 했던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 그때는 환자가 쭉 줄었는데 그걸 푸니까 바로 환자가 확 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3단계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힘이 있다면 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딱 해라. 정답이라고 하면 그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하나님이 전님이 우리 이제 재보란에도 막 들어오지만 소상공인들 정말 지금 2단계도 근근히 정말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2단계나 3단계나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주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19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게 이미 확인됐으니 만큼 일단 이 상태로 하고 최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재확산에 다시 록다운과 같은 방역 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셋째, 우리는 현재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학습 중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확산 억제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 싶으면 빨리 검사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가격리 철저히 하시고, 요즘 문자 오는 거 보면 확진자들 동선이 정말 뭐 전국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내가 설마 걸리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약간 기저의식이 약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리서치 주간 리포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저는 국민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방심했다면 우리 이 정도 성과 지금 많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뛰어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너무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사망자가 아주 적어요. 이거는 진짜. 네, 적어요. 사망자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철저하게 국민 여러분 1등, 2번이 의료진, 3번이 보건당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박 작가님 편집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집콕 인증샷, 휴가 취소 인증샷 이렇게 하고도 하고, 국민들이 취소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하는 거 되게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답답하실 텐데.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꼭 극복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세계 코로나19의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데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갈 곳이 원래 많이 없는 분들은 왜냐면 제가 집에 있으면 돼요. 더운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래도 환기 잘 지켜주셔야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 안녕.